최근 대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차질을 빚어지게 됐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무리한 욕심이 부른 참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피의자 입장에서 구속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구속해서 수사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문제 포함한 다양한 사회 이슈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이게 무죄다라고 네.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구속해서 수사할 만한 거냐, 구속하지 않고도 수사할 수 있는 거냐라는 판단을 네, 그렇죠. 검찰과 법원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떤 걸 기준으로 구속하고 구속하지 않고 그러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사안이 중대한지 이런 걸 기초로 해서 판단합니다. 근데 굉장히 광범위하죠. 예. 그리고 똑같은 혐의에 대해서 어떤 경우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고 어떤 경우는 없다고 하고 하니까 검찰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 그 영장 재청구한 것까지 다 기각된 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게 수사를 할 때 소위 말해서 금품수수 사건이나 예. 기업 비리 사건은 구속 수사를 해야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아, 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준 사람 받은 사람이 다 풀어져 나가 있으면 말 맞추고 증거 인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아하. 검찰 입장에서는. 예. 그럴 경우엔 최소한 한 명 구속이 돼야 되는데 검찰이 이렇게 예를 듭니다. 그 박준영 의원이 이번에 어쨌건 영장 재청구해서 또 기각이 됐는데 예. 동일한 혐의예요. 그 노철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공천원금 받았다는 명목인데 거긴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예. 거기에 차이는 현 의원이냐 전 의원이냐 차이밖에 없는 게 아니냐. 아하. 그건 너무 법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냐 검찰의 목소리인 거고. 그러니까 현직은 봐주고 전직은 네, 그렇죠. 구속하고 뭐 이런 거 검찰은 아니냐. 약간 그런 취지로 법원에게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거고 법원은 일단 국현 같은 경우에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좀 적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예.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이 갇혀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것과 방어권 행사하는 차원에서는 바깥에 있는 게 훨씬 낫죠. 그렇겠죠.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예. 그러니까 원래 수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인데 정말 예외적으로 인신을 구속해서 해야 될 사유가 있는 범죄만 구속을 하는 거니까 검찰이 무리했다라고 보는 게 또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간에 지금 굉장히 간극이 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뭐 죄질이 나쁘다, 뭐 중형에 처해질 것 같다라고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좀 높죠. 이제 보통 죄질이 나쁘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유들은 죄질이 나쁘면 중형 선고 예상되죠. 중형 선고 예상되면 도주 우려가 큰 겁니다. 아하. 그렇게 연결이 보통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고 도주 우려가 크다는 게 연결되기 때문에 중형 예상되는 사건들은 대부분 영장이 발부가 되죠. 예. 자, 문제는 이렇게 검찰 입장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공들여서 수사한 거예요. 그리고 현역 의원 영장 친다는 게 검찰 입장에서도 검사 입장에서도 그렇죠.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검찰과 법원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영장이 그냥 한 번 청구에다 기각된 게 아니라 예. 다 재청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청구했다는 건 이 정도는 완벽합니다라는 의미로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분들도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분들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 결과에 관련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기각을 하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 수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 책임이라는 취지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아하. 근데 물론 법원 입장에서도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는 영장 청구, 영장 발부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게 따랐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단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발부가 되고 문제가 유무죄가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법 쪽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구속을 시키면 수사를 성공했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됐더라도 실체를 입증해서 명확하게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면 된다라고 보는 경우도 많으니까 검찰도 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이거 수사 안 된다라고 바라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혐의를 하나하나 입증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피의자 입장에서 요거 하나는 좀 질문을 드리죠. 구속된다는 거는 상당히 큰 부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체를 아예 운영을 못 하는 거고 뭐 교단에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구속되는 것 자체가 일단 그게 뭐 나중에 무죄로 나온다 한다 해도 그동안에는 사람들은 다 아유 죄 졌으니까 구속됐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대중들이 바라볼 때 구속이 되면 그 사람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닌데 예. 그러다 보니까
피자들 입장에서는 구속이 돼버리면 낙인도 찍히죠. 예. 그리고 나중에 무죄 판결 받고 나와도 사람들이 모릅니다. 예. 구속된 것만 일단 기억하지. 구속부터 피하고 그래서 사실 법원은 구속을 최대한 좀 자제하려고 하는 게 분명히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됐던 전관예우도요. 전관예우에서 가장 큰 게 구속을 피해주는 단계. 그 단계가 제일 심각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속 여부의 결정을 영장 청구를 그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검찰이잖아요. 예. 검찰이 자기가 전화 받고 판단할 예를 수 있는 들어서 거네요. 안 한다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거액이 오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뭐 극단적으로 뭐 십몇 년 전에는 전화 한 통화 2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이 저 구속영장 내가 네. 저 출석시킬 테니까 그렇죠. 영장 치지 마. 어. 네 알겠습니다 하면 그게 2억이었다는 그렇죠. 얘기까지 그걸 뭐 있어요. 무죄로 만들어주는 것도 그렇죠. 아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인신 구속만 되지 않는 거니까. 예. 인신 구속되는 게 사실 소위 말해서 좀 재력가분들 같은 경우는 견디질 못해요. 지금 얼마 전에 롯데그룹의 신영자 이사장도 안에 들어가서 막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일단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많은 돈을 보통 이렇게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관행은 이제 완전히 좀 사라져야죠. 이번 최근에 있었던 정관예우 사건들도 그런 부분과 완전히 무관하진 않은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의 관행이 사라져야 이 구속영장에 대한 이 발부 여부 관련해서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번 일을 계기로 뭐 검찰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보다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일단은 구속부터 시키자라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